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오전 3시 18분입니다. 비트코인은 5,270만 원에서 반등을 잘 해서 지금 5,400만 원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계좌 관리, 분할 익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정도 파셔서 남은 물량은 저점에서 로스컷 이렇게 세팅해 두시는 게 공룰입니다. 뭐 차트나 이런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보내주시는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우님, 부자되기 습관, 어, 추우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제 앞부분 15분에서 20분, 뉴스 뒷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뒤쪽은 어, 증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넘겨셔서 자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 태그는 제가 붙일 줄 몰라서 붙이는 방법은 아는데 그걸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빡세요.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더라도 그런 구성 요소를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 비둘기 맞아 변심하자. 미 국채 금리 치솟고 증시 급락했다. 우리는 미국 증시 급락, 미국 증시 하락과 그리고 환율 상승, 환율이란다 참,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압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흐름도 이번에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뭐 전국 미국, 영국의 러시아의 그런 이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 반등이 일어났고 지금 4월에서 지금 고점을 찍고 다시 꺾여 있는 부분입니다. 5월, 4월 중하순 정도에 한 번 더 반등을 해서 5,600을 넘어서는 흐름이 보여줄지 말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저점을 좀 확인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지성 매수는 아직까지 할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천천히 이런 위기상을 예상을 하시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투자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은 시기이나 한 번에 이제 뭐 급상승을 해서 막 팍 터져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 시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하순 이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투펀치 맞은 한국 경제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 힘들다. 마찬가지죠. 그죠?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예상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올 걸 예상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당분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개고 계시고요. 이럴 때 뭐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뭐 대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뭐 코인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자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2018년 장만큼 힘드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제 뭐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방 사람들이 실력이 좋으셔갖고 이제는 요령이 생기시고 관리가 되고 제 방송을 잘 따라오시면서 큰 손실을 다 피해 나가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예전만큼 그때만큼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견딜만 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 버티시고요. 그리고 잘 분석하시고 이런 시간대 기본적 분석 우리 경기라던가 이런 것들 경기 그죠? 경기는 이제 금리는 경기를 따르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경기 그리고 시장의 흐름 뭐라고 해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챙기시고요. 그죠? 블록체인, 메타버스 흐름 갈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알짜배기인지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계속 진행하시면 아마 큰 부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가계대출 폭탄 터질라 금감원 고정금리 분할 상환 비율 높여라. 가계대출 폭탄 터질 때가 됐죠. 2년 전 한쌤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영업 정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줬던 돈이 100만 원이에요. 한 달 영업 정지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이었습니다. 한 달 쉬어버리면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 특히나 식당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아마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만 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2, 2% 담보금하고 해서 2% 정도의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참 그때 예상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는 그 서민들의 그 고충을 케어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경제정책만큼은 전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뭐 앉아가지고 뭐 불당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실수로 힘들다 보니까 앉을 때 있으니 걸터 앉을 수도 있고 뭐 대통령님 앉으십시오. 얼굴이 앉아도 괜찮습니까? 하고 앉을 수도 있죠. 저는 그거 다 이해해요. 근데 경제정책만큼은 이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그랬습니다. 거의.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월세다. 월세를 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쉴 수 있게 아니면 저렴하게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 건물주를 또 압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건물주를 엄청 압박했거든요. 건물주들도 다 대출로 건물을 산 건데 어떻게 건물주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착한 건물주 운동한다면서 건물주는 무슨 땀파고 장사합니까? 은행을 압박해야죠. 은행을 압박해서 이자를 한동안 받지 말아달라.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보자. 그 대신 정부 사업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은행과 합의를 해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현상을 나타냈었어야 되죠. 원금을 잠시 미뤄달라. 혹은 뭐 1년 원금 유예해달라. 뭐 원금 이자를 잠시 좀 낮춰달라.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빡세지 않았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을 압박했었어야 되죠. 네. 어쨌든 지금 기운 내십시오. 지금 가계대출이 거의 2천조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동산, 특히나 전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집 대출이 건물 대출이 많을 텐데 아마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10% 대구는 지금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아마 제가 한 30% 정도 하락할 수 있을 거다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앞으로 한 1, 20% 정도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잘 견뎌내시고 알짜의 땅 좋은 입지에서 아마 집을 마셨다면 버텨내시면 한 2030에서 40년 정도까지는 무상향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040년 이후로는요. 2035년? 35년에서 40년? 45년까지 갈까요? 이 사이. 여기서는 집을 웬만해서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제 65세에서 70세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10에서 15년 지나게 되면 75세에서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 10대 후반에서 20대 분들 계시죠? 인구가 거의 없어요. 집 사지 마세요. 이때는. 아시겠죠? 이때는 뭐 그냥 자기 뭐 내가 살고 싶은 좋은 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되고 지금 사셨던 거 아마 대출 이자 갚으시면 아마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연끌로 전세 못 구해 서울역 밀리는 2030들 기운내십시오.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벌면 상당히 잘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음, 그래요. 참. 근데 5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어요. 대출 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2, 300 정도 벌 텐데. 그래요. 네. 30대 내 집 마련 대출 풀긴 풀어야 하는데 조건부로 풀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디딤돌이라던가 보금자리론 이쪽을 좀 빡세게 해가지고 아마 결혼 신혼부부 쪽에서 많은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그죠? 초저금리 그러니까 뭐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한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는 출산율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출산율이 나와야 뭐가 될 텐데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어, 뭐라고 할까? 실제 뭐 그런 조건들. 그리고 지금 이미 집 사신 분들은 또 두 개, 세 개 사긴 좀 그렇고, 그냥 뭐 결혼하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나, 뭐 학교에, 학생이 뭐 학교에 가는 그 사이라의 부분들, 두 등급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대출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대출 받으니 없던 일로 청약철 20배 급증,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지금 싸게 사서 연말엔 비중 줄여볼 만하다. 김기현 교수님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삼성전자 8만 8천 원, 9천 원대 뭐 20만 원 갈 거다고 삼성전자 추천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로 달가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요 구간이 나와주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게 나오면 저도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텐데 전 여기서 일단 들어갔어요. 이걸 각오를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오를 하고 여유 자금이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매수를 노려볼 텐데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계속 진행해 보든지 아니면은 반등하는 거 보고 아니 뭐 청산 해고선에 탈출하고 나와버리든지 뭐 둘째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이 나와주면 깔끔해지거든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원 무기화 열풍에 광물 에너지 ETF 뜬다. 이것도 여러 번 강조드리던 이야기죠. 몇 년 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하지만 미국의 단일 패권 국가의 지위가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떠오르면서 자 미국이 예전엔 중를 합쳐도 미국이 상대가 안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비슷하거나 이쪽이 조금 더 강한 정도 수준이 되겠죠. 물론 전 경제력과 그리고 뭐 국방력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붙으면. 하지만 세계 정세라던 게 그리고 맹목적으로 힘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선진국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고 선진국 그리고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떠올리는 나라 그리고 최고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때요? 삼박자가 들어맞잖아요. 물론 지금 중국의 노동세대는 지금 50대가 넘어가가지고 중국도 얼마나 10년 이상 지배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 말고 중공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을게. 저는 중국은 괜찮은데 중공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층이 공산당이 싫은 거지. 중국 국민들 대다수는 굉장히 성실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냥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 여자친구가 중국인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익성 성향 가지고 있지만 중국인인데 그 중국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안에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좋아하는 물건을 샀는데 음식을 곰팡이 슬어서 어떠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가져오래 바꿔준대. 근데 제가 2주 넘어서 갖다 줬는데 그냥 그래? 그럼 바꿔줄게. 뭐 그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깐깐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국민성 자체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런 국민성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거지 나쁘다는 생각은 잘 못했거든요. 그냥 굉장히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다. 열심히 살더라. 아르바이트를 막 두세 개씩 하고 그래요. 한 명은 그런데 그 한 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에서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할빈 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그 중국 돈으로 막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한국에서 막 직장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대학교 그 논문도 쓰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부지런하다. 타국에 와가지고 힘들 텐데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쓰레기죠. 네. 공산당은. 무튼 지금 뭐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아마 중국의 이제 제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보다 10년 정도 늦거든요. 저희가 65세 정도, 그쪽 55세 정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아마 중국의 노동력도 10년 뒤에는 급가 말 겁니다. 아마 인도가 치고 올라가겠죠. 인도가 젊은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은 아마 우리 좋다마 10에서 20년 사이 이제 중국의 이제 흔들림 속에서 우리 한국이 기회를 잡아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가능성. 한국도 인구가 없지만 한번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세네요. 전략망 없는 깡통 발전소 수두룩하다. 신재생 금융부터 메스 된다 해야죠. 태양광 풍력 발전이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떤 일부의 풍력 발전소 오히려 적자가 난다고 해요. 전기 생산을 못하고 오히려 소비를 한다고 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국산 패널입니다. 아주 골치 아프죠. 그죠?
원자력을 써야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전기 효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원자력을 써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화력 발전을 이걸 줄여야죠, 이걸 줄이고 얘를 늘려서 어떻게든 늘리든지 어떻게든 안전하게 좀 해야 될 텐데, 태양광 이거 10년만 지나면 이거 다 그거거든요. 다 중금속이에요, 이거 중국산. 아마 좀 있으면 또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감당 안 될걸요? 이 땅에 묻어버리면 중급성 밑으로 빠져가지고, 어우. 원자력 발전소를 좀 발전을 시키고, 그냥 그 전 세계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한 지역을 좀 그 폐기물을 모으는 지역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뭐 하면 이렇게 되게 두껍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잘 쌓아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좀 이주를 시켜야 되겠지 뭐. 많은 엄청난 지원금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그죠? 넘어갈게요. 탈원전 정세푸는, 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전에 대한 것들 다 신경 써서 진행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이게 아니네요. 네, 전기차가 오르자 차 전체가 신차 전체가 들썩한다. 그랜저 풀옵션이 5천만 원이 넘을 겁니다. 저도 차를 살 때 4,8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제 물론 모든 세금 다 포함해서지만 4,700이죠. 당시 뭐 하이브리드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한 3천만 원 넘어간다면 되게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4천만 원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그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7, 8천만 원 우습게 넘어가 버리고 7, 8천만 원이면은 벤츠 E클래스의 옵션을 좀 박은 정도거든요. 세일을 좀 받고 하면 특히나 BMW 5 시리즈도 할인을 받으면 그 정도로 되는 부분인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여기 좀 싼 거 제일 그냥 무옵션 가격 제일 싼 거 올려놓으셨네요. 그죠? 스펙 물류대에도 현대기아차 전 현지 점유율 1위. 현대기아차 저는 뭐 노조만 없으면 그래도 가능성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이제 긍지는 짠머리는 대단하거든요. 항상 1등하고 싶어 하고 항상 뭔가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민족이죠. 한화 2조 싫다는 태양광 우주에 쓴다. 태양광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하다 그죠? 한국은 태양광 발전에 좀 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기 사막이 많은 그런 중국 저기 사막 땅에다 잔뜩 깔아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한국은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뭐 많이 오는 편이고 산지도 많고 해서 태양광이랑 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개발은 효율 좋은 개발을 하긴 해야겠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거나 연기 효율 좋은. 말 좀 빠른가요? 갤럭시 S22 논란 극복. 그래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좀 잘 알아보고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꿔보세요. 핸드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금 많이 주면 좋은 거지 뭐. 그죠? 카카오 계열사 30곳 정리 골목대장 500원 변나 그래요. 카카오. 카카오는 아마 이번 저점 이탈 나오면 잡아볼만 할 겁니다. 네. 충분히 매력 있어요. 자, 뒤쪽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죠. 아파트 쪽이죠? 그래요. 네. 좋네요. 요거는. 그쵸? 전기차가 저렴한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2025년에서부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생각해 보셔서 아마 투자를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 차트 보러 넘어갈게요. 짧게 해도 20분이네요. 젠장. 사실 아까 전에 녹화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시 했는데 또 20분이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요 자리에 대한 아주 작은 반등 포인트를 언급을 드리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을 확인하면서 이쪽 반등의 그 2,700만 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등해서
5,430만 원까지 진행을 했네요. 그죠?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유효한 반등이 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김포가 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피보나치 비율도 대본다면 38.2%를 살짝 못 미치는 반등이네요. 그죠? 아쉽지만 자, 그러면 요거를 달러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김포가 조금 차가 있을 수 있어서 달러로 보겠습니다. 아마 38점이 거의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어디 갔니? 음, 아마 다시 할게요. 네. 에이, 컴퓨터 힘들어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요 하락 파동을 지그재그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지그재그형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ABC, 1, 2, 3, 4, 5의 형태를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파동이 5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 3팔 2개짜리로 등장하는 형태가 띄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펄스로 보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따지고 들으려고 하려면 이걸 잘라 가지고요. 여기를 새로운 조정파로 보시고 여기를 1, 2, 3, 4, 5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를 수렴 조정파로 보시고 A, B, C, D 해서 밑으로 버리는 거. 그죠? A, B, C, D, E 하고 빠지고 여기 조정파 뛰고 나서 1, 2, 3, 4, 5로 빠져야 된다고. A, B, C, D, E 반등 2, 3, 4, 5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를 대보면 지금 38.2가 딱 맞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하고 계시고 얘가 무효화가 되려면 여기 넘어서면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한 4,800만 원대에서 매수를 또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 그걸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 이제 떴네요. 네. 조금 약하죠. 236이네요. 그렇죠? 236이고 시간 달러 그리고 달러는 여기 또 세부 파동을 또 카운팅하기 조금 애매한데요. 더 애매한데요. 여기서 볼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중간 임펄스도 잘 진행이 됐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조정파가 수렴형 조정파, 그렇죠? 여기는 수렴형 조정파가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하고 여기서 1, 2, 3, 4, 5.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1, 2, 3, 4, 5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 4만 달러, 4만 달러 인근이 아마 다음 매수 포인트로서 유용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서 무효하는 부분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만 달러, 4만 달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만 달러, 4만 달러, 4만 달러, 4만 달러. 그럼 여기서 일단 지지를 좀 받다가 좀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되는 이런 그림을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죠? 그죠?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걸 좀 봅시다. 요걸 좀 보고 여기서 지금 거래 좀 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렸기 때문에 여기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단순 A, B, C라면 반등이 나와서 아마 5,500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해야 될 겁니다.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냥 구간이냐면 요즘에 볼 때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38점이 요 부분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거든요. 여기서 해석하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눈에 띌 때부터 그때부터 해석을 많이 해요. 여기부터 해석하는 게 좋아 보면 요게 지금 비율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 되고 자,
그죠? 148.2 그리고 1대1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그럴싸한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부분이고 음, 파동 어렵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미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그 맛 확인할 때 138.2, 여기는 128.6 그죠? 그러면 지금 ABC에 넣을 수도 있고 연장판까지는 아니고 지금 그냥 단순한 그냥 오파형의 그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의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렴 형태에서 이탈됐다. 이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 어쨌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잘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라고 막 감히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첫 반등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타점을 잡아 드렸고 첫 반등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4시간 차트에 보시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보일 겁니다. 1시간 차트에 보이나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1시간 차트로 보이네요. 네. CEP형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1시간 차트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지금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주시는 게 맞아요. 잘라주시고 자, 잘라준다라는 건 다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좌 관리상에서 익절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A, B, C 3파의 형태에 등장했습니다. 1, 2, 3, 4, 5에 임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또 임펄스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수업 시크에 맞게끔 많이 하거든. 지금 단순 3파잖아요. 그냥 대충 봐도. 임펄스 파동은 5개를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5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작은 작도대를 라인을 잡으면서 이게 하방 이탈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또 발보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뭐 5천만 원 밑으로 4,800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이거 깨지면 그거 하시고 빠질 것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건 제가 나중에 디테일 한번 좀 찾아봐 볼게요. 천천히 그걸 하게 될 것 같고 아니면 넘어가게 되면 5,500 넘어가는 흐름이 좀 등장해주면 무효화를 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하락을 우리가 그 과거에는 제가 이거를 플랫이나 조정파의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이 구보를 재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해석을 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돌을 돌리면 다시 들고 가겠습니다. 아마 1대1에 준하는 모습이 등장할 겁니다. 그죠? 1대1, 1대1 거의 1대1이죠. 달러는 좀 그렇고 1대1에서 이 기준에 대한 조정파의 기준 여기를 확인을 했었으나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는 조정파 형태가 1시간 차이 조정파 형태가 여기서부터 제 카운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기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이게 카운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아니길 반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단순 ABC에 대한 반등이라면 조정이라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 내일 모레까지는 좀 오바겠다. 하여튼 한 3일 내일 모레 정도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바라봐 주면 판을 새로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카운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게 아닌 딴에는 하방을 좀 더 우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비율이 좀 맞게 떨어져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시 차트를 좀 크게 키고 힘들다. 과매도 그쵸? 여기까지는 안 되는 상태고 그리고 차트를 좀 더 키우고 요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추세가 하나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좀 있다. 혹시 이것도 이어갈지 반등하다 또 다시 깨버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능성 오픈 시켜줘야 하셔야 될 것 같다. 다음에 이 정도의 타점이 하나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그재그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되면 다시 또 카운팅에서 이 규모로 또 다시 조정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추세가 없기 때문에
요구한 추세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 신뢰성 반등은 좀 낮아 보이고, 그쵸? 이거 좀 낮아 보이는 상태고. 조금 싹 좋진 않네. 예. 이게 한 번 더 나오길 바랬었는데, 그죠? 여기서 나와도 뭐 나오는 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반등은 잘라 주시고요. 5,50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요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의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근처 5천만 원 아래 자리에서도 거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또 그 큰 상승, 그때는 이제 6,3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때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팔았던 물량 채워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금은 일단은 다 정리해 주세요. 네.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다 줄 수 있을 대로 할 테니까, 여기서 팔았던 물량 여기 잡아오셔도 좋습니다 했던 거는 이제 5,270만 원 정도니까 좀 손해는 안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싹 다 정리해 주시고 다음 타점을 좀 여유롭게 한번 잡아 기다려 봅시다. 알트코인 차트는 따로 보진 않을게요. 알트코인을 봤을 때와 비트가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아니면 아까 다 팔지 않으신다면, 못 치신다면 한 반은 팔아주세요. 최소 50% 반은 파시고 여기 손절 겁시다. 손절, 여기 손절 꼭 거시어 들어두셔야 돼요. 깨지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돌아오면 다시 잡으시면 돼요.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반 팔고요. 손절 잡으시고요. 손절 잡고 깨진다. 깨지면 올라온 다시 이 포인트에서 다시 잡는다. 여기 손절 다시 걸고. 그러면 손이 나지 않는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알트 상태는 뭐 반등을 하고 있어서 반등을 좀 괜찮게 잘하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4만원 중후반대는 노려볼만 하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그쵸?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태고, 웨이브도 이제는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웨이브는 건드리지 마세요. 웨이브는 건드리지 마시고, 웨이브도 반등할 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진 않겠습니다. 아니면 손절 주고 들어가 보든지. 이런 모습 일단 도전해,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유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주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알트가 반등이 많이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반 정도는 파시고 남은 것만 딱 들고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그죠? 남은 것만 갖고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네. 남은 것만 5,500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여기를 넘어서면 또 수익금을 담보로 또 놀림목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합시다. 거의 리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라인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여기서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 이제 반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약한 반등 이후에 또 계속 이제 좀 조금 기어가는 흐름 가능성도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요 조점 깨지면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런 고민들은 거점이 깨질 때 하시는 거.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려야죠. 그런 거예요, 원래. 스캘핑은요, 타이밍을 잡고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윙은 추세를 잡고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캘핑 구간에서 아무것도, 변동성 구간, 스캘핑 구간입니다. 스캘핑 구간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야죠. 스캘핑 보시죠. 어제 생방송 며칠 전에 했었죠. 과매도 어설픈 쌍바닥에 다이버전스 거래량 증가. 어때요? 반등. 가격도 5,270만원 정확하게 딱 집어드렸던 반등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모른다.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끝. 개별 종목 아직까지 뭐 그냥 비트에 잔다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5,500을 터치하면 가지고 있는 알트는 일단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는 알트가 아니라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샀던 비중의 알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안 파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계좌 관리 끝난 거니까. 그러면은 팔았던 물량을 다시 잡고 떠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던 물량을 살짝 또 이득을 더 챙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집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 물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냥 뭐 아마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저점 깨지면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분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자, 뭐 대한항공 또 조정 살짝 보여주고 있고 요 개파락은 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3만 원대 초반 3만 1,000원 정도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대한항공 한번 다시 또 장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뭐 악재가 겹쳐져 있지만 호재도 깔려 있는 그런 상태라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몇 개만 보죠. 대형주 카카오 10만 원. 네. 트레이딩 뷰가 조금 버벅버벅거리네요. 카카오 10만 원. 언제였죠? 어떤 그분이 뭐 지금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저 하자마자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얼마 전에 그 김 작가 TV에서 뭐 말해서면 제가 호박씨 까면서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 인간들 전문가라고 짓거리는 놈들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전문가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거에도 어폐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좌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상습장에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손해 보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카카오는요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늘어지면서 파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여기 7만 원대 자리를 잡고 막 그냥 바닥 기고 있잖아요. 그냥 그 무지성으로 주워 담으셔도 괜찮아요. 카카오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한국 사람 카카오 안 쓰면 뭐 못하잖아. 그죠? 그렇게 요렇게 가는 모습.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와주면 여기는 똑같죠. 비트 시황이랑. 그죠? 요거에 대해 알 수는 없겠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시 이렇게 가서 쌍고점을 찍고 빠지겠지. 저는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뭐 이거 안에서 박스가 놀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거 몇 개 봅시다. 코스피. 차이나도 볼까요? 차이나 의50. 차이나 중국에서 이제 좀 좋은 종목들 모아놓은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차이나 의50. 오, 조국 주식 괜찮은데? 음, 매력적인데요. 가격적 메리트, 거래량 증가, 스캘핑 포인트. 오, 그래요. 중국 주식 어떻게 살 방법 없나? 근데 이것도 이렇게 가진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갈 거야. 가더라도. 지금 어쨌든 그 미국의 경제 압박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에서 이 그림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차이나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지금 고점이 여기인데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고점 대비 좀 매력적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정도 지금 저는 한 13,000 정도에서는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유가 있다면 뭐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악재가 가득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은 지금 이제 악재가 불어 터지면서 막 꺾어지고 있는데 악재의 끝물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고 지금 주식 주가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매력적인데요. 이런 거 보면 군침 돌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군침 돌죠? 더 갈까봐. 저는 이럴 때 군침 돌기 시작해요. 음, 음. 다우존스. 그래요. 다우존스는 별로 안 빠졌네요. 미국 증시는 역시 미국 놈들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얘네들이 지금 되게 돈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금리 올려가지고 자기네 이번 전쟁 이슈 가지고 달러 강세 만들어가지고 지금 돈 모이게 만들고. 에이, 미국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평화주의 패권국이니까 뭐 우리가 살기 좋긴 하겠지만. 자, 코스피 마찬가지 저점 이탈이 일어난 당에도 2,500에서 2,400 사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말하면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 안타깝게도 코스피는 거래량이 없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요 20선을 한번 이렇게 눕히고 좀 안 빠지더라도 20선을 눕히면서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요 모습이 등장한다면 여기서 잡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는 시기는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거는 22평이 누웠는지, 29평이 눕는지, 저게 좀 걸리겠죠, 그죠? 누울 때. 그리고 60주평도 어느 정도 누운 상태에서 모멘텀이 터져서 들어 올리는 시기. 저점의 후보 기억은 2,500에서 2,400, 많긴 2,300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한 번 정도 이탈 더 되면, 역시나 2,500 정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나스닥. 참, 나스닥은 참 골치 아파요. 그죠? 과거부터 그려놨던 피보나치 비율의 세팅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락을 100% 했었을 때 38.2, 그러니까 반등 618 반등입니다. 61.8에 대한 반등 포인트고요. 50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저항 나오면서 다시 저항 꼬라박아 버렸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요 포인트가 나스닥이 매수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랑 여기인데요. 일단 여기 정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역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역시나 이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그림이 나오든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태, 스토캐스트 굉장히 애매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때는 좀 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쉬었다가 방향 좀 누워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얘가 지금 그 속된 말로 저희 말로 지랄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완전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한 템포 쉬셨다가 여기 오면 매수를 좀 노리시던가 탁 빠지면 매수 노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늘어지면 뭐 좀 더 쉬었다가 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나스닥을 제가 잡기가 되게 힘드네요.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여기를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요때도 반등할 거다 그랬죠. 그죠? 여기 반등 잡았고 여기도 반등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요 3,300 정도였나? 반등 나올 거다 그랬고 여기서 저항 한번 먹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늘어져야 될 시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는 좀 한동안 재미없어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감히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럼 그런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도 그렇고 좀 늘어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 연말 정도 해가지고 얘가 이길 다시 한번 돌파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 저는 푸셔 때릴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충분한 조정기를 거치고 여기 포인트 초시를 타면서 있고 이렇게 가주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되게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항상 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고생을 좀 했고요. 항상 급하신 분들은 뒤에 5분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5분 정도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5,270만 원에서 잘 반등을 했고, 그죠? 우리가 과거 요 구간에서 채웠던 물량을 여기서 다 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팔았던 부분을 그리고 앞에서 저 밑에서 샀던 물량을 계좌 관리하셨던 부분 물량이 있을 겁니다. 시킨 대로 하셨으면 그 계좌 관리하셨던 분들 물량을 여기서 채우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물량을 최소 반 정도는 지금 팔자. 제가 영상을 새벽에 올리니까 아침에는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변동성이 생겨서 꼭 정리해 주시고요. 반 정도는 정리해 주시고 이거는 더 갈지 빠질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은 물량을 여기 손절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안 파셔도 여기 손절을 꼭 주셔야 됩니다. 손절을 주시고 만약에 빠진다면 돌아 올라올 때 다시 재도전을 하자. 그때는 다시 여기서 손절을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손절 2번 나가니까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해서 최소
적어도 한 반 정도는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다 팔아도 괜찮고 벌었으니까. 아니 근데 다 판다는 거는 저 밑에 4,800만 원에 잡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더 한번 좀 더 길게 한번 진득히 한번 들고 가보세요. 물량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방 1억 천금을 넘기진 않겠지만 물량을 계속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서 들렸다 줄였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판단하면서 여기서 다시 매수한다는 건 여기 저점을 확인했고 여기 거래가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여기서 사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면 쭉 새거든요. 이거 사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거 보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만약에 5,500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5,500 넘어가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추가 매수는 넘어가고 나서 좀 조정팔 좀 눕는 조정팔 기다렸다가 다시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스캘핑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여기 좀 보수고 기다렸다가 하고 출발할 때 잡을 거야. 어떻게?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시정해드렸던 흐름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5,500을 넘어간다는 게 이런 흐름과 비슷한 거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잡고 흔들다가 출발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부담스러운 포인트거든요. 이게 조금 뭐 도전하기, 그러니까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